원자폭탄에 비해 폭발력이 100배에 이르는 수소폭탄은 초특급 대량 살상 무기인데요. 제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위성이나 로켓을 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탄 실험을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인민군 부대 어느 부대를 찾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예측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소연 동물은 무조건 물튀었습니다. 힘으로는 제가 아마 일 것 같습니다. 박세훈 농장한테 걸리겠습니다. 전략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공무 굉장히 무시하면 안 돼요. 남북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요일 밤에 깨야 할 재미입니다. 북조선 뜨거운 영상을 모아 전해드리는 북조선 돌발 영상 함께 보시죠. 리만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시절보다 이만갑에 와서 뉴스 진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남한 대표 꽃미남 앵커 김일준입니다. 고와도 너무 고운 북조선 보도본 유현지입니다. 쇼컷 하셨어요? 네, 예. 덥지요? 고우시네요. 함께 외쳐보죠. 북조선 돌발 영상. 유현주 보도원, 오늘은 김정은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북한의 큰 자랑거리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셨다고요? 놀라지 마시라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준비했습니다. 북조선의 자랑 견공 중의 견공, 위풍당당한 풍산깨와 지도자의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새쌍둥이. 먼저 풍산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대표 견공 풍산개 역시 대접 한번 제대로 받고 있네요. 아닙니다. 사실 북조선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상인들이 풍산깨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정작 북한 내 풍산깨는 씨가 마를 지경이 됐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은 2014년 풍산깨를 국견으로 지정해 소개 편지물을 만들어 널리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장점을 콕콕 찍어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그래픽 효과까지 사용해 풍산개를 자랑하는 모습. 풍산개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풍산개 자랑도 이러니 새쌍둥이 자랑은 오죽하겠습니까? 북한이 소리 높여 자랑하는 귀여운 새쌍둥이 모습 보시겠습니다. 새쌍둥이가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한국의 삼둥이 인기가 북한까지 넘어간 걸까요? 북한에서 특별히 새쌍둥이를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새쌍둥이가 태어나면 나라가 흥얼징조다 라고 말한 김일성의 특별 교세 때문인데요. 북한에서는 새쌍둥이가 태어날 때 헬기를 띄우고 금반지와 운장도를 내릴 만큼 배우가 왔다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까지 김부자 찬양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북한답네요. 자, 북조선 돌발 영상. 자, 다음 시간 더 새로운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남희석 씨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치아 튼튼하고 부스럼 이런 거 나지 말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치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북한에서도 정월 대보름 날 호두나 땅콩 이런 걸로 저희 동네 호두 없어요. 정말? 허드나 이런 제품이 항해도 쪽에서만 많이 나오고요. 함경도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문화가 유행이 될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정월 대보름에 이거 한다는 게 없고 그냥 보름달 보기. 소원은 빌어요. 네, 소원은 빌어요. 이 호두가 이게 견과류 중에서 이게 깨보면 뇌가 생겼다고요. 맞아. 이걸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맞아, 그런 얘기 많아요. 네, 진짜로요. 기왕이면은 우리 농산물 좀 많이 하셔서 농민들도 좋고 네. 의미도 있잖아요. 네. 이도 건강해지니까 많이들 하시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주 뭐 반가운 분이 또 이렇게 정을 예. 앞두고 또 오셨죠. 예, 지금 뭐 가수에 이어서 음반 제작자 또 MC로 활약하고 계신 분인데 전 요즘에 이분이 방송에 나오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분한테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많았구나. 많아요.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상민 씨 나오셨습니다. 이상민 씨랑 같이 여기 방송하는 분들이 있죠. 네네. 같이 사시잖아요. 네, 같이 살고 있어요. 네. 너무 아무 냄새가 안 나.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김아라 씨하고 신은아 씨하고 한송이 씨. 저랑 오빠 매일 밤마다 같이 자요. 이런 사람 막 해도 되는 거야? 자다가 이렇게 딱 돌아놓으면 상민 오빠 얼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러운 소리가 있네. 잘 살아보세요에 자고 있는 모습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항상 다 찍거든요, 카메라가. 오. 자는 것도 다 찍는데 친구들이 네. 자기 전에 꼭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뭔데요? 일단은 이제 송이는 계속 혼자 노래를 불러요. 이어폰을 꽂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신은아 씨는 이제 네.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 예, 확인하고, 네. 그리고 아라 씨는 저 친구가 제일 잠꼬대도 심하고, 예. 뭔가 막 먹고 있을 것 같아. 이상민 씨가 요즘에 춤으로 또 강남 오빠 따라잡기 춤. 예. 여기 오신 이유가 네. 우리 남자분들에게 춤을 좀 가르쳐 주겠다. 왜냐면 강남 사실 스타일 남자들이 춤을 못 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춤을 뭐 제가 잘 춰서 네. 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가끔 강남에 오실 일이 있으면 이제 춤추는 곳을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예, 그런 좀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최소한의 예. 무기 정도는 갖고 있어라. 그렇죠. 왜냐면 강남엔 또 강남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진짜 춤춘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우리 중대장. 춤잘 추고 원래 잘 추잖아. 아니요. 중대장도 그렇고 우리 박신영 씨. 춤 좀 추시죠. 박신양 씨 하시는데 왜 박재원 원장님께서 원장 아니고 그 옆에. 김창렬 씨 말고요. 김창렬 말고 박신영 씨. 어때요? 클럽 갔을 때 춤 춰봤어요? 저 클럽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중대장 그러니까 춤 같은 거 좀 춰봤어요? 아, 춤을 못 춰봤어요, 저도. 진짜? 네.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죠. 분위기 살려 어머 살려 Let's give it up baby 다음부터 나이트 클럽 좀 출연해야 되겠다, 너희들. 전도가 있으시네. 전도가 있어. 이 춤이 그 유명한 북조선의 한가지 춤이야. 아니, 이거를 바꿀 수 있어? 아니, 이거를, 이리 와.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야? 이렇게 추시면. 강남에서 이렇게 추시면 잡혀가요. 진짜. 큰일 나. 신고 들어가지, 신고. 예. 그래서 강남은 이제 춤을 잘 춘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느낌으로 일단은 싹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남 이제 여기가 클럽이에요, 클럽. 이렇게 잘 보다가 따라해주세요. 여기 이제 여기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스테이지고 그럼 이제 춤을 이제 추러 음악 주세요. 나팔바지를 입고 짝다리를 짚고서 짝다리를 떨면서 건들건들거리면서 아니 그냥 딱 이렇게 웃지 않지마 살짝 보는 손님들을 놈이지마 웃지 않지마 이렇게 살짝 먹은 놈이니까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보이면 그때 내 신발을 벗어야지 내 신발을 벗어야지 내 신발을 벗어야지 내 여자는 빡빡하지 내 어깨 흔들어야지 내 바지는 나팔 바지 자 강경 씨 바지 야
명이서 왔어요? 한 명이요? 은행 세개 들자, 은행 세 개. 아, 리혁 씨. 최고인데? 이거 어떡하죠?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민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큰일 나죠. 지금 그 강남에서는 그냥 이렇게 반망하시는 게 자리에서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간다, 신고나 뻗덩대가 간다. 추는 춤이 산에서 많이 봤어요. 이제 푸닥거리라고 이렇게. 이제만 나갑니다. 오늘 아주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새롭고 신기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6 북한 군사력 X5 주체 배고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1월 6일 수소탄 핵실험 성공을 공식화하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북한. 북한의 핵실험은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인데 두 달 전 은밀한 작전을 지시한 김정은은 1월 3일 최종 명령서에 서명하면서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그리고 한 달여 만인 2월 7일 수소폭탄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경악했는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이용됐음을 파악하고 결국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강력한 경고,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핵실험을 단행하는 북한. 남북관계와 세계 안보 질서의 중대 변수로 떠오른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에 숨겨진 북한의 군사 동향부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북한의 군사력까지 집중해보았다. 2016 북한 군사력 X-파일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날요 수소탄 핵실험을 해서 전 세계를 다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만갑에서는 2016년 북한의 군사 계획부터 북한 군사력의 숨겨진 비밀까지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 아주머니 기억 생생해요. 주체, 조선, 수소탄, 완전 상병. 느낌이 똑같아요. 아, 그렇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이슈 있을 때 나오는 이 리춘이? 네, 리춘이. 민방송은 리춘이. 리춘이라는 분이 중요한 날 맞아요. 리춘희 아나운서가 항상 그 대남 방송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리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위지와 기레도당이 가장 되게 무서워하는 목소리다. 아, 진짜? 그래가지고 항상 대남 방송 나올 때마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좀만 해보시면. 2016년 1월 6일 수소탄 완전 성공.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서운 내용은 내용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예비역 인민군 많이 모셨습니다. 예. 지금 예비역 인민군 출신 손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다 아니에요? 다죠. 남자들 다 아죠. 여자들도 많아.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2016 북한 군사력 X-파일 첫 번째 주제 공개해주세요. 김정은의 현지 시찰을 보면 북한 군사 계획을 알 수 있다. 현지 시찰은 뭐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도는 느낌인데 군사 계획까지 알 수 있다니 이명선 대표님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인민군 부대, 어느 부대를 찾아가느냐 하는 게 따라 가지고 어떤 문제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지금 사실 전투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쟁 방법은 포예요, 포. 이게. 올해도 초에 고사포 부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가장 중점 두는 인민군대 사업은 포병부대, 포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공군력이 좀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뭐 공군하고 해군은 그렇죠.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열세라는 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육군을 하나 이제 좀 의지하고 있는데
근데 보병은 이제 병력이 이제 용량실적 군인들이 잘 못 먹이니까 이런 문제, 자동차, 탱크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노화되고 하니까 네. 이제 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그전 정권보다 좀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 부대가 아니고 포병 부대로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포병 부대로 나가는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김정은이가 이제 포병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포병학을 전공으로 하고 첫 배치가 포병 장교였어요. 직속 상관이 누구냐면 리용호 총참모장입니다. 그때 직속 상관이었고 그때 김정은 1위원장하고 인연을 맺어서 버적 승진을 하다가 총참모장이 된 이후에 숙청을 당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상전력과 그리고 공군전력입니다.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 포병 전력이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 장사정포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9천여 문의 포가 이제 수도권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북한이 안 거예요. 포병 전력을 강하면 강화할수록 남한군이나 아니면 남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가질 거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우리가 장사정포라고 하는데 350문입니다. 이게 1회 발사하면 5,000발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DMZ를 통해서 탈북 후에 그 지금 북한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주승현 박사신데 혹시 그 수소탄 관련 조짐을 전 세계도 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실험하기 직전에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측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매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북한의 우중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그 수소탄 실험을 했는데 작년에 계속 그런 이제 실험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를 이제 시찰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했냐면 그 위성이나 로켓을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하게 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핵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위성은 본인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알아서 계속 쐈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핵 실험을 할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고 두 번째는 수소탄 실험을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수소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강력한 핵 보유국이 됐다. 작년 12월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이나 이제 외국의 전문가들은 야 니네 주제에 무슨 수소탄 실험을 할 수가 있겠냐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사인을 하고 그리고 1월 6일에 전격적으로 수소탄을 단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이 대중매체에서나 나오는 혹은 현지 시찰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북한이 하고자 하는 우중을 미리 전에 간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정은이 수소탄에 대해 첫 언급했다는 그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선군혁명의 만년제보로 훌륭히 개건된 평천혁명 사족지를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역사의 정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평천혁명 사족지는 선군 총대의 고향이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탄 실험도 무서운데 수소탄 뭔가 더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수소탄이 뭔지 조선인민군 제4군단 통신병 상사 출신 이소연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이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인민군 통신병 상사 출신 이소연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시작해 2009년, 2013년, 2016년 1월 6일 모두 4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월 북한이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탄은 과연 어떤 폭탄일까요? 쉽게 말해 수소폭탄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원자폭탄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핵폭탄입니다. 원자폭탄에 비해 폭발력이 100배에 이르는 수소폭탄은 아직 실전에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초특급 대량 살상 무기인데요. 수소탄의 폭발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라늄 폭탄이 터지면서
1차 폭발이 발생합니다. 이때 1차 폭발로 생긴 압력에 의해 핵융합 반응이 촉발되면서 에너지가 한 번에 분출되고 2차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폭탄 내부에서 2차에 걸쳐 폭발이 일어나며 막강한 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수소탄의 존재가 위험한 이유는 소형화가 가능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한 후 버튼 하나로 먼 곳의 목표물을 말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현재 가장 확실한 것은 수소탄 실험 성공 여부보다 북한이 핵실험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지금까지 조선인민군 통신병 상사 출신 이소연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라서 지금 좀 되게 많이 놀랐는데 DMZ에서 근무한 우리 주승현 박사님, 북한에 있을 때 이런 핵무기 파급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나요? 네, 수소폭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원자탄이라고 하는 플루토늄, 우라늄 그것이 이제 일반 그 핵폭탄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100배에서 수천 배가 강력한 무기가 수소폭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배라고 보고 있고 소련이 핵실험했던 차로분바 같은 경우는 핵폭탄이 3,800배의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괴물적인 이제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핵폭탄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구상에 딱 한 번 터졌습니다. 1945년에 일본에 이제 떨어졌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래서 그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원자 폭탄이 딱 떨어져서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는 이제 7만 명이 죽었는데 방사능 오염이나 낙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30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핵폭탄이 이렇게 위력적인 거구나 이렇게 봤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한번 그 모의 실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의 사망자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용산에서 500m 상공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딱 떨궜을 때 몇 명이나 죽었냐면 62만 명이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면이라고 하죠. 땅에서 폭발됐을 때 125만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이제 모의 실험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했던 수소탄은 그것보다 아무래도 몇십 배, 몇백 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우리가 5배로 잡았을 때 6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인구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는 거죠. 과거 이제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때 떨어졌던 폭탄은 교실 반만한 크기여서 이제 비행기로 날랐는데 이제는 규모가 아주 작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워싱턴까지 미사일로 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 관련된 훈련 뭐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방독면. 그게 또 군대 가면은 그런 거 배우는데 한석희 씨는 뭐 배웠어요? 우리는 이제 그 핵실험이랑 딱 했다고 이제 딱 자료가 나오면은 이제 학교 온 전체가 이제 그 핵에 대한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일단 이제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배를 땅에다 붙이지 말고 팔굽을 이렇게 딱 대고 엄지손가락을 귀를 막고 그다음에 요 세 손가락으로 눈을 막고 이제 요 액기 손가락을 코를 막아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핵이 딱 터지면 폭음이 너무 세가지고 배가 이렇게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빛을 보면은 눈이 못 본대요. 그리고 이제 그 폭음을 들으면 귀가 먹고 그 냄새를 맡으면 이제 이게 다 폐가 못 쓰게 지기 때문에 그래갖고 항상 그런 준비 훈련을 우리를 항상 시켰어요. 근데 언제 터질 줄 알고 그걸 하고 있어요? 이 자꾸 배아서는 원인은 뭐냐? 거듭 반경이 있다 합니까? 터진 반경, 100m. 그 이 바뀌는 사람들도 피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수소탄은 버섯 모양 불빛이 일어난다. 폭음 들린다면은 멀리 있는 살아남는 위해서 살아남아 사람들도 살아라. 이래서 배워준 거거든. 그 속에는 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데. 네, 조선중앙TV를 통해 주민들에게 꾸준히 핵실험 관련 영상을 보여주는 북한인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국방과학 고문에서는 저체 102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핵시험은 미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 발사 권위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항무도한 적대 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저희의 생태 환경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획으로 강성국가 건설에 한 사람같이 돌출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다. 자꾸 무섭게 그러지 마라. 풍계리나 이런 데서 왜 핵실험 하잖아요. 그 지하 갱도에다가 이렇게 빵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강냉이를 터뜨리면 뻥뻥이다. 뻥이요 하면서 수수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뭐 먹을 게 아니라 이건 핵실험 한 방에 1년 먹을 돈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게 미제와 남조선 계래도당의 고립압살 책동 때문에 어렵게 힘들게 산다. 그러고 할수록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을 더욱더 틀어잡아야 미국 놈들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아니 어디도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다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근데 주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선전을 그러니까 하니까 반 이상이 믿는 거예요. 인민들은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 때문에 자기들 못 사는 거 원인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2006년도에 처음 했을 때는 뭐 그럴듯하게 막 사상 세뇌주니까. 근데 2009년도에 또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합해 개혁까지 하면서 그게 잘 될 것처럼 인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그러니까 또 남조선 뭐 놈들이 고립압살 책동이라고 또 밀어붙이고. 근데 2012년도에 강성대국 건설의 문을 연다. 문이 활짝 열린다 해서 그때 또 유언비어이 돌아요. 아마 다 정부에서 그거 돌리는 것 같은데 2012년에 강성대국 문이 활짝 열리면 지하에 있던 쌀들이 다 이렇게 인민들인데 풀린다고 먹을 게 풀린다고 해서 인민들이 또 속은 거죠. 속은. 근데 2012년 되니까 강성대국 문은커녕 또 2013년도인가 핵실험 또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있을 때는 아사자가 진짜 많이 발생했는데 저런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다 알아요. 무기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난을 겪는다는 거를. 왜냐면 지금 저희가 정밀화하고 경량화가 지금 계속 목표인 거죠, 박사님? 네, 소형화입니다. 소형화? 네, 소형화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제 실어가지고 보낸다, 네, 이거지. 탑재해서 보내는 거고, 그렇죠. 경량화는 최대한 이제 그 부피를 작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고도화입니다. 이제 위로 쌀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북한이 전력화는 아직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돈이 그러니까 앞으로 몇십 조가 더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아직까지는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 국제적인 핵무기 수소폭탄 수준은 이제 북한하고 50년 차이나 거의 100년 차이가 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를 자꾸 모방해야 되고 여기에 매달려야 할 판인데 그럼 엄청난 이제 돈과 인력, 국력이 거기다 탕진해 버릴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재난, 새로운 재난 시대가 다시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발을 들임으로써 이제 핵포기가 만약에 스스로 안 한다면 계속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 포기 안 이제 하죠. 세계적으로 이제 고립되는 상황이 계속 될 텐데. 자, 어쨌든 수소폭탄 실험 이후 실험 성공에 대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화면 중에서 가장 지금 안타까웠던 게 수소폭탄 성공했다고 그 어린이집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화면은 그거는 볼풀이 최고였다. 볼풀. 맞아. 근데 저런 영상을 보면 북한에서는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없어요.
없으니까 관심 끌려고 저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있게 되면 굳이 경산안내를 왜 만들어요? 제가 그 군복무 할 때 북한 그 국방과학 연구소 하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들어가면 정말 그 군대보다 더 엄격한 그런 규율 속에서 네. 사회접촉은 일체 못하고 안에서 딱 주는 것만 먹고 안에서 주는 옷을 입고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나와야 하는데 그때 의사 표현을 여기가 싫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감을 상실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눈이 아파서 앞을 잘 못 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나왔다고 정말 그 이 영상을 보면서 TV에선 춤추고 노래하지만 그 뒤에 그 연구사들이라던가 그 동원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힘든 그런 노력이 깃들어 있는가 하는 핵폭탄 그런 그 생각을 갱도에 옮기는 애는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맞아. 그 막 이렇게 끌고 가는데 아우 무서울 것 같아.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 저는 광명성 1호 뭐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네.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죠? 다 기억하죠. 내가 군사복무 할 때부터 그랬어요. 6년도, 9년도, 13년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건 미국에서 관심이 없다니까. 인공지능 발전인데 어째서 다 우리도 다 하고 다 나라도 다 하는데 이거 왜 우리가 무서워하냐? 이게 그 자기 우주에서 자기 궤도 지임시키는 그 기술이 북한에서 거기다 인공지휘선 대신에 핵탄을 생산해서 쏘면 미국까지도 얼마든지 가고 미국 원수도 정밀하게 갈 수 있다. 이 기술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서워하는 거야. 이를 배웠거든. 지금까지 이제 3차 핵실험을 했고 또 수소폭탄을 우리가 이제 4차 핵실험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고 끔찍히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늘 그걸 노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폭탄의 어떤 무서움, 두려움 그런 것을 가지고 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접근과 다가가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또 너무 많이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사실 좀 무덤덤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예, 하게 됐어요. 2016 북한 군사력 엑스파일 이번 주제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용이 외워도 높이 외쳐도 숭엄한 자각이 가슴 찢는 말 사랑엔 긴 말이 필요치 않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네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바치리라 당기에 다진 맹세 지켜갈 마음 엄숙한 경례와 도구로 외치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군사훈련보다 혹독한 인민군들의 동원 사업. 네. 그 북한에서 군복무가 10년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10년. 예. 전 저 화면 보면서 몇 부분은 군대인 것 같았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근로자들 일하는 모습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정을 딱 잡고 있는 분이 있고 해머로 치는 분이 있잖아요. 뭐 조율을 하나요? 내가 칠게 네가 잡아라? 저희 이 건설장에 나가면 입당 제일 먼저 시켜준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으면 탄광에. 근데 그때 가면 제일 그 맨 하급 병사가 이거 망치를 두드려야 되고요. 위에 상급이 정을 잡고 있습니다. 반대 아니에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마디를 이제 그 키로수가 엄청 나가거든요. 5kg 정도 이상 나가요. 이제 그거를 똥대만 짚고 있는 사람은 똥대만 짚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마 1000대 이상 때리게 하거든요. 한 번에. 1000대? 예. 한 번 짚으면 1000대 이상을 때려야 돼요. 이건 한화이거스 훈련보다 센데? 그 1000대만 때리면 팔이 떨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교대를 하지 않고는 때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저는 솔직히 애기 좀 많이 안았다고 어깨가 막 아파서 팔을 못 들 정도인데 저분들은 안 다치나요? 어깨 부상 이런 거? 당연히 다치죠. 이제 건설당 많이 다니고 해보면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다치다 한 마 이게 똥대를 짚고 있잖아요. 짚고 있으면 때리는데 잘 맞춰요. 그걸 잘 맞추면 이 손을 때려 이게 손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박세원 원장. 그런 거 해봤어요? 그럼요. 이게 원래 한 사람이 이렇게 때리면 이거 힘들어서 못 때리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어이야 땅. 말 된다. 그리고 맞아, 이제 맞아. 한 10cm 팔고 꺼내가지고 기지파괴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빼내야 돼요. 굴골. 왜? 그 안에 굴골 빼내야지 또 이렇게. 돌멩이 찌꺼기. 그리고 이제 그 쫑 대놓고
때릴 때마다 으야 그러면 이게 탕 치면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돌려야 돼요. 계속. 의아의아하다가 갑자기 아팠어. 그래서 잠깐 멈췄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금에 잡을 때 고참이 먼저 잡고 신참이 이렇게 때리게 하는데 고참들 딱 맞으면 이게 눈 한번 똑바 이렇게 하게 되지. 좋습니다, 저게. 진짜 저렇게 열심히들 해요? 그럼요. 이 섬에 오하마 잡을 때는 이 손꼽질이 한번 다 벗겨져요. 그래가지고 반창고 바르고 장갑 끼고 그때 하게 되면 안에서부터 굳은 살이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 요 메디메디가 딱 굳은 살이에요. 메디메디가.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TV 같은 거 보면 군 생활할 때 이렇게 사물함에 여자 사진도 이렇게 그럼 붙이고 그때 룰라였어. 저는 가지고. 우리 때가 뭐였냐면 룰라 사진을 애들이 매우 많이 많이. 룰라 4명 사진인가요? 이현 씨. 이현 씨. 우리 때는 소피 마르소인데. 소피 마르소. 정민우 씨, 캐비넷에 사진 같은 거, 연예인 사진. 예를 들면 철모아내라든가. 붙여놔도 돼요? 큰일 나죠, 그게. 안 돼요? 왜요? 그것도 날라리 바람직해 하거든요. 왜냐면은 군대 가면 구서방인데 네 생각하고 그러면 쌀밥 사진이라도 하나 이렇게. 큰일 난다는데. 여자친구 사진도 안 여자친구 사진도. 부모님 사진.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 부모님 사진은요? 부모 사진은 다 빼뜨려요. 그냥 아니 지금 뭐 이거 다 검사하고 돈도 야 군대 가면 구서방 무슨 돈이야 하고 다 그냥 다 물상모습 무슨 사진도요? 여자친구 있을 수 없고 여자친구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그다음 죽어요. 그냥. 근데 중대장은 7명 있었잖아요. 네? 7명 있었잖아요. 그거는 장교됐으니까. 장교됐으니까. 사진은 못 붙인다. 그러면 인민군 분들은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의지할 수 있는 낙이라든가. 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요거 하나 좋은 거 있었다. 이걸로 버텼다. 그냥 이제 그 2월 16일 공연 끝나면 4월 15일에 또 선전대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군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2달 있으면 또 여군들하고 같이 있고. 네, 4월 15일 끝나면 또 4월 25일 군대에 있으니까. 이다은 씨. 아빠 엄마보다 더 얼굴 많이 봤던 게 그 남자들 얼굴이에요. 자고 먼저 일어나서 밖에만 그 병실 밖을 나가면 다 남자들이거든요. 마음에 드는 남자 있었어요? 자, 지났으니까 얘기합시다. 일단 저희 신병교육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월 딱 건너면은 거기 그 정찰중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 정찰중대 부서대장 동지가 왜 좋았어요? 왜? 일단은 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고 말은 해봤어요? 잘생기고 봐야 돼. 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너무 확 뜨니까 그분은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제대를 되는 X시대 나이고요. 네. 저는 정말 20대 초반 그때 21살인데 이분은 32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양강도 분이긴 한데 저는 한 번이라도 저를 좀 봐줬으면 해서 제가 그 명절 같은 때 뭐 자리에다 이렇게 제 선수건도 탁 펴주면 아이고 하고 저를 그냥 그 동생 아니면 딸 취급하듯이 좀 공간인데 그래도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그냥 이렇게 장난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제가 더 속상하잖아. 예, 막 그런데 한번 탁 저를 이렇게 봐주면은 좋아하는 거 같아. 어머야, 저 부서대장 동지 나를 좋아하는구나. 예,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대될 때 그 신병 때 들어온 애들 정말 그 아이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선수건을 하나 뺏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건에 제 이름을 새겨서 줬는데 그 선수건을 가져간 게 아니라요. 자기 후임 부서대장한테 또 주고 왔어요. 세상에. 정성을 들인 선수건을. 아니 궁금한 게 그 경찰대장 그분이 네. 저기 민우 중대장보다 잘생겼어요? 엄마야. 여기서 우리 이소연 씨를 연애했어? 예 군대 내에서 연애를 했어요. 그것도 몇백 미터 떨어진 화장실에서 그것도 연애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면서도 이런 낙이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에서 만나요? 네. 얼굴 빨개졌네? 화장실에서 뽀뽀했어 그러면? 이제 옛날 얘기니까 거기서도 뭐 이렇게 조금씩 만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냥 달빛에 뭐 먹을 거 조금 가져와서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병사 생활 끝나고 맵시 하사라고 하죠. 맵시 하사부터 그다음에 뭐 장교가 됐거나 군관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연애는 다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체로 사회에 있는 여자들 많이 친하더라고요. 자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후방이나 보이지도원이나 뭔가 먹으라리 있는 쪽하고. 그래서 저도 후방 공급장하고 공급장?
공급장이 뭐라도 조금 이렇게 챙겨주려고 그러니까. 그럼요. 뭐 저희 부대- 고물 떨어지니까 고물. 네, 우리 부대 그래도 쌀 타러 가면 쌀도 더 많이 주고 기름도 더 많이 주고 그다음 저 또 그걸 팔아서 용돈 쓰라고 또 더 챙겨주고 군복도 저희는 2년에 한 번 나오는데 1년에 몇 번씩 갖다 주고. 크지. 왔다네. 야, 소연 씨 이쁘니까 해준 거지. 네. 예. 인민군 체력 겨루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0개는 했는데 지금은 30개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인민군 여러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민군을 뽑아보는 이만갑 인민군 체력 겨루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리만갑배 인민군 체력 겨루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최고급 목욕 용품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참가자들을 만나보기에 앞서 오늘 이 경기를 위해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니와 혁이. 지금부터 참가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한 얼굴 속에 숨겨진 승부사 본능, 인민군 간호장교 출신 최수영 군입니다 이겨라. 두 번째 참가자, 남자들도 벌벌 떨게 한 카리스마 장착 100% 완료, 신병대대 정치조원 출신 이랑동. 세 번째 참가자,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는 물론 나무도 거뜬히 패는 강철 체력의 소유자, 공군 사기 출신 박기순 동무. 마지막 참가자, 북한 여군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주마, 조선인민군 제4군단 사령부 통신병 상사 출신 이소연 동무. 여기서 먼저 참가자 동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단 동무, 오늘 최선을 다해서 1등할 수 있겠습니까? 이소연 동물은 무조건 물리치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배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소연 동무, 지금 우리가 이다은 동무가 이소연 동무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힘으로는 제가 아마 이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기 같습니다. 피해서라도 이기 같습니다. 예,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016 리만갑배 체력 겨루기 대결 방법은 아주 헐함둥. 여군 동무가 철봉에 매달린 다음 오래 버티면 됨둥. 북한 여군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모두 전력 추구하면 됨둥. 어디 말이야. 하면 됨둥. 하면 됨둥. 자, 준비. With the picture. With the picture. 다리를 오므려. 뭐이가 거죠? 다리를 오므려. 뭐이가 거죠? 야 뭐이가 거죠? 뭐이가. 자, 박윤정은 뒤로 나오시죠. 자, 소연 언니 화이팅! 다리를 오므려. 좀만 더! 와, 깜짝 이기는구나, 깜짝. 언니 화이팅! 다리를 오므려. 좀만 더! 와, 깜짝 이기는구나, 깜짝. 이소연 동물은 무조건 물리치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배기가 아주 좋습니다. 힘으로는 제가 아마 이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승하신 우리 다은 씨에게는 모처럼 목욕하시라고 목욕용품 세트. 야, 우리 다은이 최고다. 자, 이번엔 남자 선수들 네.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고정 여기서 진짜 인민군 같은 건 그래도 우리 정민호 중대장 아니겠습니까? 최선 다하겠습니다. 아,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라이벌이 있다고 보십시오. 네. 누가 라이벌입니까? 그 군사복무 경력은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언제든지 몸이 남아 있거든요. 이명선 대표가 저배를 가지고 그런 제가 볼 때 강력한 우승 후보 2명입니다. 강력 동무 군사복무 몇 년 했습니까? 만 11년 했습니다. 만 11년. 네. 이거 현수 해보셨습니까? 네, 보통 50개는 했는데 지금은 30개를 갖고 있습니다. 중대장 몇 개 해봤어? 난 10개. 난 10개. 아니, 나 이렇게 당신이 자신 없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우승 후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북한의 인민군 관련된 이 전력 분석에는 전문가이신 우리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우승 후보입니까? 중대장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는 좀 전략에 가깝다고 보여요. 노희찬 선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세현 원장한테 걸겠습니다. 박세현 원장, 됐습니다. 아라신. 저는 박세현 원장님이요. 저는 이명선 선생님이 지실 것 같아요. 한솔 정보. 저는 늙은 염소뿔이 더 굳다고 박세현 원장님이 알까 싶습니다. 늙은 염소뿔이 굵고 야, 비유를 해도 그런 비유를 합니까? 그러면 대표지. 자, 준비, 시작! 올라가. 올라가. 너무 어렵게 한다. 우리 원장님 멋있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여섯. 민호 오빠 이겼네. 이야, 민호 오빠 이겼네. 자, 다음은 30개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30개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현역이잖아요. 공사분리에서 경기가 취소되겠습니다. 영광 잘하지요. 기권하시겠습니까? 자, 준비, 매달리십시오. 자, 준비. 네. 그렇죠. 야, 진짜 선수다, 요거는. 매달리십시오. 됐어. 자, 가자. 자, 지금부터 인민군 현재 누가 가장 잘할 것이냐? 과연 정민이냐, 강력이냐? 야. 잠깐만, 비겁하게 내려오는 건가? 아니. 그냥 힘 아끼려고. 지금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겁니다. 아닙니다. 매달려. 자신 있습니까? 이 옷은 뭡니까? 자, 가겠습니다. 핵폭탄 정민호, 수소폭탄 강력.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여섯, 힘이 안 돼. 일곱, 여덟,
지금 뭐 우리 인민군 체력자 함께 해봤습니다. 뭐 아주 정민호 중대장의 투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공개합니다. 네, 2016 북한 군사력 X파일. 오늘은 특별히 인민군에게만 들을 수 있는 북한 군대의 이야기라서 더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주에는 북한 군대 내무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 병사들은 겨울이면 네모 이용해 잠자리를 재운다. 겨울이면 뭘 이용할까요? 물병? 저 등산을 제가 자주 해서 하는데 플라스틱 병을 물 데워서 그걸 이제 그 이불에 같이 넣으면은 침낭 속에 같이 넣으면 따뜻해지거든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북한 병사들은 겨울이면 체온을 이용해 잠자리를 데운다. 체온을 이용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남자끼리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저 사람. 나도 영주 씨랑 한번 안겨보고 싶다. 북한 병사들은 겨울이면 돌을 이용해 잠자리를 데운다. 나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그렇죠. 이상민 씨. 북한 병사들은 겨울이면 입김을 이용해 잠자리를. 아, 예능인이야. 따뜻하네요. 좋았어.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병사들은 겨울이면 알몸을 이용해 잠자리를 재운다. 맞네. 끌어안고 맞는 것같네. 오. 아니 난 그 소리 들어봤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고 따뜻하게 침낭 덮으면 오히려. 오히려 침낭이 좋으면 괜찮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예 그냥 옷 벗고 팬티만 입고. 홍성범 씨가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옷을 비박이라는 입는 거 것보다? 하는데. 네, 비박할 때요. 홀딱 벗고 아예 들어간다고. 그 대신에 침낭이 좋아야지 침낭이 안 좋으면 안 좋죠. 얼어 죽죠. 예, 이면선 대표님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북한에서는 인민군 잠자리가 이 마다라스라고 해가지고 벽돌을 연 주머니를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참기가 있는 친구들도 뭐 열성문자 이런 친구들은 지가 먼저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담요를 쓰고 좀 따스하게 하고 근데 형지 여기 누우십시오. 그 사람 데워준다고. 이 소리죠 저게. 뭐야 그거. 아니 이거 여군들은 어떻게 해? 이것도 있을까요? 여군들은 그 알몸이라고 하기보다는 땔감 같은 것을 겨울 그 동계 준비를 합니다. 하게 되면 지휘관 병실 또는 뭐 중대장 병실 이런 쪽으로 먼저 다 불을 떼주고요. 자기들 병실에 불을 떼는데 풀잎 같은 것을 한두 단을 떼기 때문에 엄청 추워요. 아유. 근데 또 춥다고 자기 동복을 입고 자게 되면 군사 규정의 요구에 동복을 못 입고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속옷바람에 꼭 자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규정이야? 네. 그래서 병사들이 엄청 춥습니다. 즉 뭐냐면 국가가 제대로 된 물자 안 주고 보일러라는 것이 그냥 철판 하나 깔아놓고 불 떼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양실조환자 많이 생기니까 90년대 중반에 김정일이가 밥을 해서 하는 열을 다 병실로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온도를 만들어준 부대도 많아요, 지금은. 네, 많긴 많은데 아직까지는 소위 뭐냐면 상급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그 잘 보여야 자기 근무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알몸으로 그 잠자리를 덮여주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박세현 원장님. 상급병사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는 군악대에 있는데 일반 그 병동에는 그 다른 중대 가게 되면 나무 떼서 이러는데 저희는 이렇게 그 온수 이렇게 이거 뭐예요? 난방. 이게 물 넣고 무연탄 떼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폭탄 넣고 하게 되면 물이 끓으면서 이렇게 삑 도니까. 우리나라 군대도 많이 그러죠. 예, 그래서 뭐 대우금 이런 건 없고. 수위는 몰랐겠네. 예, 근데 제일 힘든 거는 이제 그 고참들이 그 발싸게 하고 신발하고 그다음에 목가래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하얗게 이렇게 딱 이렇게 다는데 그 목가래 이제 군무 2시간 서고 이제 안 들어가고 이제 잘 보이려고 그거 이제 그 빠는 거예요, 찬물에. 그러면 이 손가락 끝이 이렇게 오르라잖아요. 근데 꼭 손을 물기 턴 상태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뭐 꼬리 같은 거 잡아야지 그냥 딱 잡으면 쭉 하고 달라붙어요. 손이 쭉 달라붙어요. 그때 저기 손등 따붙어 이거 뛰지를 못해요. 나 이거는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한창 잡고 있어야 돼. 가만히 잡고 있으면 이제 얼어요. 얼어가지고 이렇게 떼게 되면 거기에 손하고 그 철 사이에 조금 얼어가지고 오름이 이렇게 똑. 아니 그 수도꼭지 진짜 이게 되면 붙어요? 있잖아요, 철봉. 아까 그 철봉. 고참이들이 그 이렇게 막 그 벌 줄 때 철봉 있잖아요. 철봉에다 이렇게 효를 대라고. 효 이렇게 또 붙어가지고.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뻔한다. 이게 다 그렇게 벌 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내고. 한참 이렇게 미지근한 물 갖다가 이렇게 쑥 흘려주면 물이 쑥 내려서 이렇게 뚝 떼고 이러죠. 저도 이제 그 병사 때
군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 벽에 그 시멘트 오고 있잖아. 시멘트 오고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해 놓는 칸이 있어요. 이제 비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이 거 훔쳐가지고 군대장 가게다 이어주고 그렇게서 또 칭찬받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군대에서 사랑받는 법은 여동생이 면회 오는 거예요. 여동생이 말고 여동생이 이뻐야 돼. 이뻐야 돼. 되게 중요해요. 여동생이나 누나. 못생기면 더 혼나. 여동생이 3명이에요. 3명 면허니까 난리가 났잖아. 다 모였잖아. 조용히 다 들어갔어요.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 하고 와서 다 들어갔어. 와 하고 면회하고 와라. 셋 다 내 얼굴에 머리만 그래. 그렇겠다. 남이석 4명인 거야 거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한파가 되게 심하게 왔잖아요. 북한은 우리보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추운데 북한 군대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12월 달이면 동기 훈련 들어가요. 그때 이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요. 그게 또 이제 여자 군인들은 아침에 기상해서 면내바람, 추위를 스스로 이겨내는 그런 그 터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내바람으로 나와서 막 뛰고, 막 닭싸움도 붙이고, 씨름도 붙이고. 여자들을? 예, 여자들을 서로 이제 분대끼리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눈이 왔다 하면 그 눈 위에서 막 뒹굴고, 막 서로 이제 진지차지해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막 그런 게임식으로. 면내이 있고? 예, 면내 있고. 추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 예능에서는 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눈 위에서 싸우기. 예, 그런 훈련 아니에요. 예. 저희는 군무 나가게 되면 그냥 군대에서 내주는 양말하고 발사계하고 그다음 동화 같은 거 섬으로 누빈 신발 하나 신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장갑 그 섬으로 만든 장갑 내주거든요. 그 장갑을 발에다가 끼고 신발 또 넣었다가 장갑이 식으면 또 빼서 하고 그렇게 군무 서다가 그게 너무 따뜻하니까 저는 총을 메고 잠들었어요. 근데 따뜻해서 잠들었는데 벽에다가 이 얼굴을 계속 긁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가지고 군대에서. 네, 아침에 깨니까 중대장이 와서 너 얼굴 왜 그러냐. 딱지가 않는 줄도 모르고. 네, 수영 씨는 간호장교 출신이니까 뭐 그런 동상 환자 많이 받겠어요.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그 동상 환자가 들어왔는데 동상 환자라고 말하기보다 완전 시체인 거예요. 의식도 없고 그냥 달덩이처럼 이렇게 굳어진 사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몸에 뭐 신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치료하다가 그냥 숨겨버렸는데 어디 사람인지 찾을 수도 없고 시체를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몸 안에 자세히 봤더니 그 북한군에는 보면 입당 청문서라고 그런 종이장 한 장에다 A4용지에다 써서 가지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 내용을 봤는데 그 자기네 부대 이야기를 거기다 쓰고 입당을 청원한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 이야기를 알아봤더니 어느 부대란 거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시체를 찾아가게 했는데 보니까 그 환자를 데려온 군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신설을 해서 가서 봤대요. 북한에 그때 한창 그 세포등판 그 먹장 건설을 할 때예요. 거기에 동원됐었다가 일단 배고프고 춥고 하니까 추위를 못 견뎌서 사랑했구나. 결국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죽음으로 간 거죠. 이다은 씨. 1997년도에 그 김정일 최고사령부의 뭐 방침이다, 뭐 최고사령부의 명령 지시가 떨어졌다. 그래서 저희 부대가 그 대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화 부대 특성상 뭐 차로 다 이동을 하는데 그때가 가장 추운 12월부터 1월 사이였어요. 네. 그때 당시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그 견인분대라는 게 있는데 그 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안에 그 휘발유들을 다 뽑아가지고 배고프니까 뭐 그런 거 바꿔 먹고 뭐 그리고 갱도 안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차들이 좀 넋슬고 이런 것들을 대충 눈가림식으로 해서 퇴치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대기동 그 훈련을 하면서 가다가 차 툭 멈춰서요. 그러면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면은 정말 지옥 같은 그게 뭐 한두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차가 멈춰서니까 뒤에 차가 다 멈춰서 버린 거예요. 차는 외길이니까. 그래서 섰는데 처음에는 그냥 얼어요. 땅땅 얼어버리니까 이게 내 손발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내려오라고 해요. 그냥 내려왔는데 그 얼었던 게 녹아버리니까 그다음부터 간지럽고 손발이 막 저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화장을 지우면은 양벌이 얼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해산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 해산? 네.
양강도. 야, 나 지금 깜짝 놀래. 영하 30도에 최고 기온이 영하 14도에 지금 최고 기온이 이게 진짜 이래요? 정말 추워요. 그래갖고 항상 이 수면 양말을 한 3개 신고 다녔어요. 거기서. 저희는 삼지연에서 해산으로 가면은 더해지에 갔다고 따뜻한 데로 갔다고 하거든요. 삼지연은 백두산이 있는 곳이라. 거기 백두산은 영하 32도, 최고가 영하 네. 16도예요. 제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가봤는데 네. 거의 영하 30도가 되면은 진짜로 해보니까 물을 이렇게 먹고 입자가 가늘면요. 물을 먹고 이렇게 부으면 이게 눈처럼 가죠. 이렇게 얼어 이렇게 겨울왕국처럼. 이렇게 얼어. 야. 저희는 눈이 진짜 많이 왔을 때 또 눈이 완데다가 그 돌개바람이 불어서 집 앞에 와서 눈이 다 멈춰가지고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문을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공간이 조금 새기면서 났잖아요. 그다음 눈을 이렇게 막 파서 바게트에 담아가지고 가마에다가 막 담아요. 이건 너무한데. 아니 진짜 만화도 아니고 이건 뭐 일본 홋카이도에서나 있는 아니 일 아니야? 그거있잖아요. 뒷집이 그 앞에 보이는데 땅굴 파고 가려고 서로 막 이랬다니까요. 그렇지, 눈 덮이면. 진짜로. 그 정도로 많이 눈이 와? 그렇게 많이 안 그러니까 눈이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이만큼 왔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어떤 집은 지붕만 요만하게 보일 때 있다니까요. 아, 바람 때문에 일반 적설량이 아니라 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이 온 이후에는 3일 동안인가 바람이 불어요. 엄청 불지. 꼭 바람이 불더라고요. 북한 저도 제일 그러네. 북쪽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이 이렇게 안 열려서 저는 물을 그렇게 먹었고 막 이렇게 구멍 파서 강변가를 갔다니까요. 뭔가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참 가슴도 아프고 그러네.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예,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바람 불면서 네. 엄청 춥거든요. 그게 영하 막 28도, 25도 이렇게 되니까 눈이 오면 금방 그게 꼭대기는 이렇게 완전히 지붕처럼 깎아대요. 네, 깎아다고. 깎아대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구멍 파면 잘 넘어지는데 그때는 안 넘어져. 맞아요. 한 번 이렇게 발걸었다 이제 이렇게 빼면 막 여기 막 바지 입었는데도 굵히는 사람이 다 있어. 그 정도로 깎아다게 오래. 그리고요, 문 나갈 때 있잖아요. 도끼 꼭 쥐고 나가야 돼요. 도끼를 왜? 겨울에 이게 막 문에 막 얼었던 게 막 녹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온단 말이에요, 밑에서. 그러면 이 문도 안 닫혀지고 열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도끼를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알았어요. 도끼질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런가 봐요. 저는 부대가 구리였는데요. 정비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과가 시작되면 다른 부대에서 차를 정비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새벽 2시건 3시건 이제 눈이 내리면은 방송이에요. 방송을 하는데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전 병사들은 따뜻하게 입고 준비하라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 3시고 4시고 계속 눈 치워야 돼요. 그때 왜 눈을 치워요? 눈이 끄치고 치우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눈은 언제나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반을 치우고 있으면 또 반이 쌓이잖아요. 그 또 반 치우면 또 반이 쌓이고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거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내리는구나 뭐 이렇게. 아 정말 생각나요. 눈은 너무 웃긴다. 군대에서 눈은 그거 옷 수술해야 우리 공부는 할주로 있잖아, 할주로. 맞아, 할주로. 할주로는 이제 눈만 있네. 오면 그냥 끝일 때까지 이틀 살면 그러니까. 야간 중간 막 진짜 밤낮으로 밥도 못 먹고 진짜요. 야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막 아니 정신 돌아요 막. 박세론 원장님, 우리나라에서 막 눈 많이 내린다고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떡하냐 눈이 발목까지 왔어 이러면 오천이 없어요. 저는 오천이 스키장 가서 놀랐는데 왜 스키장 가서 왜 놀랐어요? 스키장 갔는데 그 눈이 없는데 그 스키장이 그 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나무에 다 시꺼멓잖아요. 스키 내려오는데 막 하얗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겨울도 희한한 겨울이다. 눈 없는데 까만 달려서 스키 타고 내려오니까. 아 우리 이봉원 씨 하면 또 생각나는 유머 1번지에 동작 그만 있습니다. 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판 인민군 동작 그만 준비했습니다. 박수를 먼저. 초급병사 이봉원 그저 지금부터 그저 10년 동안 이 한 몸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오늘 배치된 후이구만. 기습니다. 반갑소. 나 정민이야. 자, 목대게 좀 달라. 이거 뭐입니까? 너무 눈 없나? 목덜게 아니야, 목덜게. 3분 내로 털고 보고해. 이거 나보고 달라는 말입니까? 야, 그저 자기는 손이 없네, 눈이 없네. 나도 그저 귀하게 자란 아들이야. 에? 뭐 이딴 소리가 있다 있어. 나도 정말 입대 전에 시간을 돌리고 싶다고, 그저.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동무들 동작 그만. 야야 저급병 사람을 이렇게 아주 모릅니다.
북한 인민군은 상급이 먹다개뿐만 아니라 발사계 군복까지 깨끗이 빨아서 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급병사 주머니인 늘 바늘가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봉은동무 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야, 거저. 야, 군가동무. 아이고. 이봐라. 야, 거저, 오늘 거저, 땡 잡았쇼. 야, 거저 지도원 동지가 왔다 갔다 소리 거저 특식이 나왔습니다. 특식이. 아, 이거 그래서 오늘 닭고기 나왔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떼떼 터지기 전 한번 먹어보자. 그래, 먹어봅시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됐어. 동마빛 차리도 도무 건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아닙니까? 동마빛 차렸다고 돈 몇 거면 착각이야, 큰 착각하는 거. 아이, 거저. 야, 그 내 닭고기를 동무가 먹으려는 개수작 아니가?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동작 그만! 야야 봉은동무 어쩌면 좋습니까? 강냉이 밥과 염장 물어낀 일을 해결하는 북한 인민군인들은 어쩌다 한 번 나오는 특식을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상급에게 모조리 바쳐야 한다니 봉은동무 정신 차려. 알겠습니다. 야, 거저 군간동무 부르셨시오? 내 머리가 너무 많이 길렀지, 그지? 뭐 조금 길어 보입니다. 남한 남자들 그런 머리 모양을 좀 어떻게 좀 깎아주면 안 돼? 좀 깎아줘. 남한 스타일로 그저 만들어 보라고요? 남자 아니, 이보라고. 내가 그저 웃기는 재중이 있어도 머리 자르는 재중이 없이요. 알아서 자르라고. 너무 저녁 상급인명이 불복종할 거요? 상급인명이 불복종할 거요? 상급 맞네? 벌떡 벗고 나가 백수 한 바퀴 돌고 와! 5분 내로 딱 나가!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동작 그만! 봉은동무 뭘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북한 인민군도 계급이 올라갈수록 아주 몫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하급병사들은 상급이 멋들어진 머리를 책임지는 이발병까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봉은동무 잘 아셨습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그저 영하 40도에 배 고르면서 상급병사 모실이야. 그저 이거 이 군대에 편할 날이 없구만 거죠. 야, 지금까지 리만갑 동작 그만 이봉원 양강동 남매 민우 성이었습니다. 네, 이상민 씨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코너. 근데 전 너무 즐겁게 보면서 한편 20년 전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봉원 선배님이 MC 하시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이라고. 그때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노래를 이제 직접 불렀어요. 근데 제가 괜히 고집을 부려가지고 전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오프닝 딱 시작하면 오프닝송을 부르는 건데 그때 이제 가사가 최양락 이봉원의 좋은 친구들을 재미있게 시청하는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노래를 제가 이제 노래 랩하면서 이렇게 등장하시는 건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최양원 이봉락의 좋은 친구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래 괜찮아. 자 다시 하자. 최양원 이봉. 다시 했어요. 또 긴장을 하니까 또 최양원 이봉락의 좋은 그래서 이게 붙었구나. 야 너 하지 마.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실제 군대가 이렇다라는 거를 가족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나요? 다른 거는 몰랐는데 엄마가 좀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엄마랑 결혼 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하녀처럼 아버지를 떠받들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군대에 계시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급병사가 이렇게 해주던 습관이 몸에 배이셔가지고 하나를 해도 그걸 다 엄마가 해주는 걸 바라는 게 습관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아빠 그러면 국물도 못 먹죠. 야, 나는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할까 싶어. 이렇게 그러면
밥 먹고 물 떠와 그러면 다 물 떠다 주는 거야? 밥 다 안 먹고요. 그냥 중간에도 국 떠줘, 밥 떠줘, 물 떠다 줘. 와이프한테 그래도 돼요? 예, 그러면 그냥 엄마는 네 하고 가서 또 오시고. 오, 진짜? 아니 근데 그러려면 북한에서도 남자가 이렇게 돈을 좀 잘 벌어와야 그런 게 통하지 않나요? 옛날에는 배급 주는 거 받고 뭐 이렇게 그렇지. 살면서 남전교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되게 넓어졌어요. 되게 거의 모든 가정들이 여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시대가 북한이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 손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남편들이 여자들한테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경향이 좀 적어졌어요. 네. 근데 아직도 그러는 사람은 그냥 그러고요. 영리한 사람들이 자기를 바꿔가지고 열심히 가사일 돕는데 아직도 그냥 요만큼도 못 벌어오면서 야 이게 남자가 방울 달고 할 일이냐고 막 난리치는.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지금 이번 씨의 그 명연기 네. 우리 박수 한번. 2016 북한 군사력 X파일, 이번에는 북한 인민군들의 생존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겨울철 북한 인민군의 탱크는 네모 변신한다. 자, 막사로 변신한다. 막사로 변신한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다. 네. 겨울철 북한 인민군의 탱크는 마을버스로 변신한다. 타고 간다. 예를 들어 이동수단이 너무 얼고 그랬으니까 탱크는 그래도 거의 못 다는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일리 있다. 겨울철 북한 인민군의 탱크는 주방으로 변신합니다. 주방. 잠깐만 이상민 씨 왜 주방으로 변신해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전에도 여쭤뵙고 싶었던 게 영하 30도 40도 해버리면 모든 이동하면서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 얼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가 제일 궁금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저게 맞다면 탱크에 보관해서 중간중간에 또 꺼내서 먹고 또 집어먹고 네, 그러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그런데 겨울철 북한 인민군의 탱크는 난로로 변신한다. 쇠잖아. 불을 바깥에 막 대면 불 때문에 불을 막 붙여가지고 열 쇠니까. 정답 확인합니다. 겨울철 북한 인민군의 탱크는 그거 봐, 그래.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의미의 엄청 비싸겠다. 안 믿어지니까. 이거는 말이 돼? 어떻게 탱크가 택시로 변신할까요, 임효선 대표님? 저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하면 이제 훈련을 시작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뭐 이렇게 동파가 이제 쭉 나르거나 하면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군부대에다 지원을 요청을 해요.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이제 그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것들이 주민들을 날라주고 하는 일이 되게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악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장사꾼들이 우리 군부대가 훈련하면서 장갑차나 탱크 뭐 기계화 부대가 지나가면 그건 단속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건을 부탁하는 거예요. 콜탱크예요, 콜탱크. 그렇죠. 여기 저 탱크 부대 중대장. 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간혹? 계속 하는 거라고 간혹 할 때마다 그냥 꽁탕 안 치고 그냥 정말 돈벌이 좀 하는데 태우고 뭐 돈 받고 하는 건 잘한다니까. 그리고 뭐 탱크라는 게 한번 나가면 훈련 나가면은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서 진짜 단속이 안 해요. 이렇게 막. 탱크 단속을 누가 해? 그러니까 무사 통화를 안 돼요. 근데 대신에 뭘 이용하나 돈벌이는 해야 되겠습니까? 탱크 나가다 110mm 자행포를 했는데 10mm는 포신이 이렇거든요. 그 탱크 막 태승을 막 몰고 나가다가 베란다 아파트 같은 데 있답니까, 이렇게. 근데 이 3층까지는 올라가요, 이렇게. 포신 돌면. 그러면은, 포신 타고 가면 쫙 앞이 가요. 올라가면은, 포신 비 돌려서 베란다에 많이 놓는다는데, 꽃감도 놓고, 간다 먹을 거 하는 거. 게다가 쭉 돌아와서, 포신 아우로 딱 잡아야면은, 탱크 안으로 떨어진다. 진짜요? 진짜. 대박. 나는 이제 북한의 잠수함은 나중에 무슨 광어 잡고 있고 막 그런 거야. 맞아요. 전복해고. 아니 이거 우리 은하 씨 이제 솔직히 좀 얘기해봐요. 그 아버지가 네. 탱크 몰았잖아요. 네. 아버지가 진짜 개인적으로 탱크를 몰고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간 적이 있고 방금 민우같이 한 행동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군생활 때 당분 섭취는 제대로 하셨대요. 그래서 왜? 뭔 소리냐니까 어떻게요? 저는 모르겠는데 탱크를 운전하려면 거기 물엿이 들어간대요. 맞아?
탱크에 물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엔진 내려야 늘어붙지. 아니, 그러니까 뭔가 탱크 안에 뭔가 이렇게 쌀도 들어가고. 그게 뭐야? 아버지 도대체 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 무슨 그래서 군인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탱크라는 게 건사할 때 탱크는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데니까 운전수들은 겨울 먹을 식량을 탱크에 다 건사해 놓는다는데. 도둑질해 놓고 뭐 쌀, 국수 해서 뒤 전투 보면 자리가 많아요. 이렇게 탄핵함도 많고 항상 탄핵 채우는 거 그 함대 쫙 잡아인다는데. 그 운전수만 진짜 잘 살아요. 거기가 고시원처럼 그렇죠. 잘 살죠. 잠도 자고 먹을 것도 좀 갖다 놓고. 먹을 거 많죠. 그래서 아버지는 뭐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주일에 그 이렇게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하나가 한 5kg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2개로 이제 꿀을 퍼가지고 시장에 나가 팔면 아빠 그걸로 한 2, 3개월은 넉넉히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탱크에 물엿이랑 꿀, 네. 쌀 네. 그걸 넣었다는 거 보니까 분명히 개인으로 움직이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술 마시러 갈 때 마을에 탱크 타고 간 적 있어요? 여러 번이죠. 대박이다. 얘기 좀 해줘봐요.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하시고 장교가 뒤에 타는데 이제 나가다가 검문초소가 딱 있으면 장교가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들이밀면 그냥 무사통과래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몇 명이 뭉쳐가지고 탱크에 앉은 다음에 밖에 나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그냥 아무 집이나 딱 들어가서 이제 그 가져간 꿀이란가 뭐 쌀이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인집한테 딱 주고 술을 구해오라고 하면 구해다 준대요. 그럼 거기 앉아서 이제 막 마시다가 시계 딱 보고 이제 들어갈 때 되면 아빠가 막 취해가지고 탱크를 몰고 이제 들어가다가 구부렀죠. 불러서. 굴렀는데 양떼를 깔았죠.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양떼가 이제 김일성이 이제 하사한 선물한 그런 양떼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장교는 옷을 벗었고 이제 아버지는 아예 강제 무상광산으로 아예 강제 그때 아버지는 이제 무상으로 가게 되고 무상으로 오게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남쪽까지 오게 된 게 탱크 몰고 술 먹으러 가는 바람에 그 운이 잘 됐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온 거네 남한으로. 제가 복무할 때 저희 친구도 그 어군단이 땅크 부대가 있는데 그쪽에 친구가 땅크 병 그 부대에서 땅크 훈련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었대요. 최근엔 기름이 없어서 연료가 없어서 그 전투 기제들이 훈련 때 움직여야 될 때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갖고 실제로 그 운전은 양성사에 가봐도 먹탄을 떼가지고 그 연기 확 나는 그런 차로 그 운전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크를 어떻게 움직여요? 이야. 네, 말하는 게 맞는 소리인데 이제 북한에서 1년에 한 번씩 동기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1월 말부터 2월 초, 3월 달까지 이제 또 나가서 야외 훈련을 해요. 하는데 탱크가 6대 있다. 예를 들어 중대 6대인데 다 못 움직여요. 6대가 기름과 사정해가지고 2대 정도만 나가요. 한 대 내지 2대. 그래서 한 개 중대에서 한 대씩 해가지고 대대가 나갈 때는 3개밖에 안 나가요. 탱크가. 탱크나 자전거는 아무 차나 같거든요. 기름 없어서? 예,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 그 소비, 기름 먹는 소비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꾼들이 이제 자기 아는 장사꾼을 태우는 거죠, 거기다. 제가 그 탱크병 출신 하나 아는 분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탱크 10년 동안 자기 운전병이었는데 자기는 차라리 우리 한국의 21개월짜리 운전병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운전 실적이 없다 보니까 주차를 못한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고참병들이 그 만약에 훈련 때다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차를 그 어디 갱도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포차 같은 거는 그러게 되면 그런 거들을 실제 그 주행할 수 있는 도로에까지 내다주는 고참병이 따로 있대요. 그 사람이 따로 내다줘야만이 그 그냥 직선길만 가지 거기서 꼬불꼬불한 길을 운전을 못 한대요. 네. 저기 박희순 씨. 네. 뭐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뭐 지금까지 뭐 자꾸 공군에서 열심히 생활한 것만 얘기했는데 뭐 빼돌린 거 혹시 있으세요? 연료 항공료 한 3톤 빼돌렸어요. 항공료 3톤을 빼돌리셨어요. 그걸 다 어떻게 줬어요? 아니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속털이란 게 그냥 생겨요. 뭐 그거 내가 무슨 달란 소리도 안 하는데 기술중개 사람들이 그냥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우린 여자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걔네들은 다 큰 남자지 여자 보면 그냥 서유동지 다래 하면 쳐다보면 침 진지 흘리고 막 이렇게 꼬무배낭에다 실어서 막 갖다 주고 막 그래요. 박준 씨도? 예, 저는 이제 그걸 받아놨다가 이제 친한 그 사이 사람
하나 이제 친해가지고 거기다 거석 날라다 주면 걔네 그 아줌마가 이제 시장 가서 팔고 뭐 50kg 날라줬다 한 번에 그러면 이제 40kg는 렌트 갖다 주고 10kg는 그 여자가 먹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는 또 그걸로 해서 뭐 제가 뭐 시집갈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뭐 그때는 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으니까. 야. 이제 그 오면 그 군인들 나는 그냥 중장 할 때는 우리 군인들이 잘 먹는 거 우리한테 배불리 먹이는 게 이게 나한테는 책임감이 강했거든요. 진정한 선임이었구나. 주세민 박사님. 네. 이게 다 배고파서 그런 거네요, 지금 다. 네, 그렇습니다. 인민군에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전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지금 계속 생겨난다고 보고 있고요. 인민군이 살기 위해서도 또 주민이 살기 위해서도 아마 생존을 위한 단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게 되면 저희 부대는 아카시아철에 아카시아 꽃이 피지 않았어요. 왜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일단 군인들이 배고프다 보니까 식량난 때문에 아카시아 꽃들을 뜯어다가 쌀알 몇 알에 그 아카시아 꽃을 넣어서 죽을 써먹는 거예요. 아카시아 꽃 밥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아카시아 꽃에 쌀알 몇 알 해서 죽을 써먹는 거예요. 그게 산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산나물 다 뜯고 산나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카시아 꽃 뜯어서 산나물처럼 쌀 넣고 그 밤양을 불크기 위해서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양강도에는 아카시아가 없거든요. 군에 딱 입대했는데 아카시아 피는 철인데 이렇게 어린 애들 막 어처하게 입고 나무에 매달려서 그 낫을 아치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서그냐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거기 가시 막 아카시아 나무 보면 가시가 많아요. 찔리면서 왜 저런 장난을 하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먹을 게 없어서 세상에. 그걸 뜯어서 꽃을 이렇게 바구니에다 다 담아서 알뜰하게 다 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토끼 풀이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거 먹으려고 뜯는다고 아카시아 그러는 꽃을 거예요. 먹는구나, 이제. 네. 진짜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곳이야. 지금 갑자기 무슨 핵 얘기하고 뭐 수소폭탄 갱도 얘기하다가 지금 난데없이 무슨 아카시아 꽃이 먹고 있고. 위하고 서민들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죠. 그러네요. 임영선 대표가 보기에 탈북하시기 전과 후 북한 군사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100을로 보면 군사 공격 능력을 북한이 한 7, 80%까지 능력을 확보했었어요. 이게. 그것이 8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예. 반면에 남한에는 이제 미군이 하고 북군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이것이. 위험이고. 근데 뭐 미군이 워낙 그 강한 이 군대니까 이제 그 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지금은 이 김일성 죽고 김정을 죽고 하면서 이 군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거의 상실한 겁니다, 이것이. 오죽했으면 김일성이가 살았을 때도 인민군대가 계속 이렇게 도둑질하고 못된 짓만 하면 나라가 망해도 군대를 해산하자 하고까지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민군이 거의 남한을 이제 공격할 능력이나 이런 것이 이제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핵무기나 수소탄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무기에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게. 김정은이 지금 수소폭탄 세계에서 제일 최고라고 해도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저는 남한 드라마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디어들이 유입되는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주민들은 솔직히 수소폭탄이나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자긍심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수소폭탄 터진 다음에 뭐 유엔이라든가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압박을 가한다고 하는데 물론 김정은이라든가 그 일당들은 국제적인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도 진짜 자유를 원하니까 국제사회가 주민들인데 포커스 맞춰서 좀 더 활발하게 주민들 인식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거든요. 주민들의 민심은 이제는 그 김씨 당국인데 있지 않아요. 네. 북한 금수저 그 날아가는 비행기도 오라고 그러잖아요. 빼돌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제보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 부회장 정도고요. 진정한 금수저 소고기를 그냥 마대로 지져다시피 했습니다. 북한 돈으로 딱 500만 원에. 네. 1등 송이버섯. 전 송이버섯 싫어서 안 먹었어요. 수달 패딩이라고 통진에. 저 18살 입었어요, 저 패딩. 떠르는 게 보이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마칠 시간. 네, 2016 북한 군사력 엑스파일에 대해서 오늘 이것저것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뭐 북한 폭탄 얘기 나오면 무섭고 뭐 북한 얘기 나오면 걱정되고 뭐 그러는데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김정은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뭐 어떻게 하면 무기를 만들까 이게 아니라 주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만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